4편 제3보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있고 손해보험 있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아닌 영역을 제3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3보험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 계약은 일단 보험계약은 어디서 적용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거법률이 상법이라고 했는데 제3보험은 상법에 언급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보험업법에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먼저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제3보험의 종류에는 상질간이 있다.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보험을 안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다 보시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해, 질병, 간병보험들 많이 판매하는 보험이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편이 전략 1순위고요. 그 다음에 4편이 2순위.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순서를 3편, 4편, 2편, 1편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죠? 1편은 우리가 비교적 범위는 넓은데 연관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규정이나 약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산만하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3편, 4편, 2편, 1편 순으로 3편, 4편 같은 경우는 범위도 적고 교재의 분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 중심으로만 하셔도 거의 틀림없이 그냥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제3보험이라고 용어는 상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고 간병보험은 손해보험절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명과 관련된 질병,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손해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법에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뭐만 없다고 했습니까? 상법에는 제3보험 중에서도 간병보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법에는 인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그 규정들이 있어서 상해와 질병에 대한 것은 인보험에서 우리가 좀씩 다루고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해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명보험에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보험은 제3보험의 하위 개념? 인보험하고 제3보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보험은 생명보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이렇게 각각이 존재하는 거지 어떤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법에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이 있고 뭐만 없다고요? 간병보험에 대한 규정은 상법에는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뭐가 발생을 한 거예요?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제3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손해보험은 단기 거대 위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장기 안정적 위험 이런 부분들이 돼서 서로 반대 내용이 된 거죠. 우리가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 상품이잖아요. 여러분들 암보험이나 우리 사망보험들 길잖아요. 종신보험들. 손해보험 여러분들 자동차보험 생각해 보시면 매년 갈아치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이므로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거 맞죠? 비용손해와 의료비 등 실손보상적 급부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손해보험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그레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레이 존이라고 합니다. 회색 지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느 한쪽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상법에 의하여 제3보험에 해당하는 보험 중에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3보험은 어디서 규정을 한다고요?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거니까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잘 눈여겨보시면서 기억하셨다가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 알맞은 겁니다. 재사망보험금, 재수술급여금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상해에서 보상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해 사망인 경우에 또는 상해에 대해서 우리가 부상, 수술 뭐 이런 경우일 때는 반드시 직접적인 그런 상해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우리가 재해 사망이나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해의 직접적인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상해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상한다. 뭐라고요?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4번 우리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요건 우리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 통지 의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면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지의 사유가 되죠. 같은 지자 돌림입니다. 해지의 사유가 된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위험성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높아지겠죠. 그죠? 사고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당연히 위험성이 낮은 걸로 가면 낮아지겠죠. 이건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니까 맞습니다. 통지 의무 불행 시 계약 해지 또는 지급 제한이 된다. 맞죠? 해지가 된다.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해지가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통지하며 설계사에게 알리는 건 효력이 없다. 그죠? 우리가 설계사는 중개만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이런 위험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어떤 주소가 옮겼습니다. 이런 거를 설계사에게만 안내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요. 반드시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마지막 문제는 그 마지막 지문은 변경된 직업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까지는 맞는데 일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급하는 거죠. 왜? 관계없으니까 지급해야 되는 전부를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질병보험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연령. 상해보험은 위험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직업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높아지고요. 직업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상해보험도 보험료가 높아지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 내용에 따라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맞죠? 암도 실손 다 질병에 관련된 거고 물건을 들다가 외래적인 거니까 우리가 내재적으로 병이 발생해야 되는데 외래적인 거니까 질병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물건을 들다가 다친 거니까 질병이 아니라 상해겠죠. 대부분 상품의 보험기간은 10년 이상, 우리 상해보험은 1년 이상. 연령 및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령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이런 지문들도 대부분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일반 사망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망보험금은 반드시 우리가 질병보험에서 주계약으로 가입할 수가 없죠. 그죠? 주계약으로 가입할 수 없고 질병보험에서 사망보장은 반드시 특약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암보험도 질병보험이니까 맞는 거 우리가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 즉시 우리가 보장이 가능한 게 아니라 암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 그죠?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속이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에 우리가 가입이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보장이 가능하고요. 제자리암은 진단보험금을 수령해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진단보험금을 받았다 그래서 계약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다? 아니죠. 암보험도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보험료도 높아진다고 얘기했고요. 암으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우리가 아까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에서 할 수 있다고요? 질병 사망 보장은 반드시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장하고 있다. 특약으로만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후 대기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둔다. 그 다음에 나이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보험료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 사망인 경우에는 반드시 특약으로 보장한다. 이거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37번 암보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암보험금 지급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 다 지문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했으니까 지급하는 게 맞는 거고요. 동일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서 2회 이상 가는 경우에는 1회 임원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암사망보험금, 아까 질병사망보험금은 반드시 특약으로만, 이때는 많이 들어가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맞는데 암 직접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용 보험기간 만료 시에는 보장도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보장의 어떤 그런 기간도 연장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받다가 갑자기 보험기간이 끝났다고 딱
보험금 우리가 보장 안 해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치료 중에 우리가 보험기간 만료 시에는 보험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종료가 연장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우리가 4세대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맞는 거 고르는 내용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종신보험과 질병보험의 특약,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실손보험은 독립적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약으로 부과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4세대 실손의료보험 자체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급여의 자기부담, 급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계약으로 가는 거고, 그 비급여는 특약인데 자기부담률은 20%, 30%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는 뭐로요? 주계약으로 부과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비급여는 특약으로 부과돼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급여는 주계약, 비급여는 특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칭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약 보험료의 경우 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요, 급여 의료 이용량이 아니라 비급여 의료 이용량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죠.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의료 이용량이 아니라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라고 하는 거,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 이거는 참 어렵죠.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의 도입 순서까지 실제로는 틀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게요. 일단 실손의료보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손해보험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요. 손해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개인 실손에서 시작을 했다가 단체로 넘어갔는데요. 그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단체에서 시작을 해서 개인으로 넘어갑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손해보험의 그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보험회사로 넘어왔을 때는 우리가 단체에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단독 실손의료보험, 요게 마지막입니다. 단독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게 마지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 라, 나, 다. 그죠? 가라, 나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은 공적 장기요양인데요. 공적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 공적 장기 간병보험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간병보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 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5세 이상으로 1등급, 2등급. 그죠? 그러니까 2등급, 1등급, 2등급은 다 맞는 거지만 3등급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은 우리가 공적 장기 간병 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편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산보험의 특징들 잘 기억하시고, 재산보험은 우리가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어떤 정액보상적인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이 합쳐져 있는, 정액과 실손을 다 같이 보상할 수 있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다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레이 존에 해당하는 보험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나와서 일반적으로 암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좀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런 지문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암기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4월달 실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